세계 학자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1순위로 대한민국을 꼽는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향단TV의 란입니다. 오늘은 베스트셀러인 만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은 5천만 국민이 꼭 읽어야 할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구 절벽에 다가가고 있다. 나는 오늘날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보면서 염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는 10위권의 경제대국에 들었지만 민족의 장래가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로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출생자 수는 1960년대에는 한 해 100만 명을 상회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에 산하 제한 정책으로 출생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 70만 명 정도로 떨어져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나친 인구 팽창에 대한 우려에서 시행된 1970년대의 산하 제한 정책은 시대적으로 적절한 정책이었으나 그로 인해 출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한두 명만 낳는 것을 정상적으로 여기는 분위기로 정착되어 버린 것이 문제였고, 거기에 1990년대 말 일어난 IMF 사태와 이에 대한 대응 조치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출생자 수가 급격히 감소한 주요 원인이었다. 1997년 국가부도 위기 속에서 IMF의 자금을 가져와 위기를 모면한 대가로 IMF가 요구하는 기업들의 통폐합과 심각한 구조조정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젊은이들이 취업할 곳이 사라지면서 젊은 층의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 경제적 상황이 초래되었던 것이다. 아이를 낳기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결혼까지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설령 결혼한 경우에도 맞벌이를 해야만 가정 경제가 유지되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2000년 초반부터 2010년까지 10여 년 동안은 한 해 출생자 수가 이전까지 유지해 오던 70만 명대에서 46만 명 정도로 줄었다. 그것은 이전 70만 명 정도의 65%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IMF 위기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계속되고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더 심각해진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젊은 이들의 취업난, 생계, 결혼, 육아, 교육 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젊은이들의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의식까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나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성과는커녕 오히려 출생자 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이다. 즉 2016년에는 약 40만 명, 2018년에는 32만 6천여 명, 2019년 30만 2천여 명으로 계속 줄었고 2020년에는 27만 5천여 명이라는 역대 최악의 출생자 수를 기록하여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동안 꾸준히 큰 폭으로 출생자 수와 출생률이 감소해 왔다는 측면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더구나 2020년의 출생자 수는 전체 인구의 사망자 수보다 적은 수치여서 더욱 충격적이다. 대한민국 인구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인구의 자연 감소가 발생한 것이다. 출생자 수와 더불어 출산율도 해마다 계속 떨어져
2019년에는 0.92%로 OECD 37개 회원국 중 꼴찌와 함께 유일하게 0%대를 기록했고 작년인 2020년에는 0.84%로 최저치를 다시 갱신했다. 출산율 0.84%라는 것은 가임 여성 1명당 평생 0.84명을 낳는다는 의미이다. 부부 한 쌍이 최소한 2.1명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인구 절벽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은 그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다. 인구 절벽에 다가가는 현실을 그대로 두며 머지않은 장래에 심각한 경제 문제로 연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현재 청장년층의 노후 문제, 나아가 국가 존립과 한민족의 절멸 위기로까지 귀결되는 것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다. 세계 학자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1순위로 대한민국을 꼽는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출생자 수와 출생률이 계속하여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출산 정책에 쏟아부은 예산은 천문학적이다. 2011년부터 10년간 정부가 사용한 저출산 지원 예산은 총 209조 5천억 원 규모이다. 2020년 한 해만 무려 45조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런 천문학적인 출산 예산을 쓰고도 오히려 4년 전보다 한 해에 5만 명을 덜 낳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돈을 더 쓰고도 왜 출생률은 더 떨어졌는가? 그 천문학적인 돈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갔는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45조 원을 작년 한 해 신생아 수 27만 5,815명으로 나누면 1인당 1억 6,3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그것을 산모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었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를 상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 정책 방향과 방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정치인들과 국가를 책임지고 이끄는 사람들은 선지자와 선각자적 지혜로 사회 상황을 통찰하여 미래를 예측하며 법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고 최상의 방법을 찾아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수행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태도. 20년 정도마다 한 차례씩 베이비 붐이 일어나야 인구가 유지될 수 있다. 1958년에 베이비 붐이 일어났으니 1978년, 1998년에 베이비 붐이 일어났어야 했다. 그러나 베이비 붐은커녕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급감이 있었을 뿐이다. 앞으로의 인구 절벽은 불을 보듯 뻔했다. 지금 정치인들과 지자체들은 이제야 내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국가혁명당의 출산 정책을 흉내내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정치인들의 근시안을 탓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 정책만 흉내내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는 지자체들이 그러한 정책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취업, 결혼, 육아, 불안한 사회 환경, 국민의 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문제이다. 따라서 출산 정책은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 갈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실시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단지 얼마를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고 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먼저 국민의 소득이 안정됨으로써 생계 걱정이 없어야 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런 다음 출산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며 또 추후 아이가 자라서 행복하게 학교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취업도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아이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식 계획도 따라 주어야 한다. 출산을 위한 지원 금액도 최소한 5천만 원 정도는 되어야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의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들지 의문이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향단TV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이 책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요 아래 댓글창에 링크 걸어놨으니 거기에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라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